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어서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약 78%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사는 분들 아마 누구나 층간소음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총괄과 임석빈 조사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층간소음 경험해 보셨나요? 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예, 최근에도 경험해봤습니다. 최근에도요? 네. 어떤 층간소음이었나요? 아이들이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 9시 정도에 일어나나 보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저녁까지 계속 뛰고 예. 이제 하시더라고요. 요즘 뭐 흔히 말하는 발망치라고 네, 하던데, 맞습니다. 예, 쿵쿵하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죠. 네네. 그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먼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예.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네,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뛰거나 걷는 동작 직접 충격 소음이라 하고요.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이제 소리를 인한 사용으로 인한 공기 전달 소음이 이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음악 뭐 베이스 같은 거 꿍꿍 깔리는 그런 것들 말하는 네, 뭐 건가요? 피아노 소리, 피아노 소리. 네, 그런 텔레비 소리 그런 걸 예로 들 수 있고요. 예. 보통 이제 소음이 더 문제가 되는 야간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 평균 소음이 34데시벨, 네. 최고 소음이 52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 소음으로 보고 있고요. 공기 전달 소음은 5분간 평균 소음이 40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 소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이제 비교 대상을 말씀드리면 네. 보통 조용한 공원에서 나는 소리가 35데시벨, 조용한 주택의 거실에서 나는 소리가 40데시벨, 조용한 사무실에서 나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라고 하니까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지금 층간소음에서 반려동물 소음이나 화장실 같은 곳의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 반려동물 소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새벽에 샤워하는 소리 들린다, 이런 네, 거는 물 제외인가요? 내려가는 소리는 제외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집에서 데시벨 측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들려오면 일단 짜증부터 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복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층간소음이 먼저 발생하면 공동주택의 이제 그 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제 신고해서 예. 소음 발생 중단 및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요. 아, 직접 나서기 전에요. 네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고 있는데요. 예. 그쪽에 이제 현장 조사를 요청을 하면 층간소음 측정과 피해 사례 상담을 신청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게 마련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당장 이렇게 딱 들려올 때는 이런 방안이 생각나기보다는 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갈등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사실 관리사무소에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요청을 해도 예. 일단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뢰 입장에 있으시다 보니까 그 누구 편도 들 수 없어서 이제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그런 그 사례가 많았다고 국민신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는 경우에는 이제 현장 상담 인력이 전국에 26명에 불과해서 네.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해도 3개월 이상 조사 오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러면 사실상 당장 들려오는 소음에 피해 입는 분들은 좀 이용하기 쉽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아예 공동주택 지을 때 소음 좀 안 들리게 지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건설 기준 중에 예. 층간소음과 관련 있는 바닥 성능 최소 기준이 있는데요. 배구공 크기의 이제 고무공을 낙하해서 측정한 충격음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정부는 작년에 이제 이 기준을 좀 더 강화했고요. 또 새로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공 후에는 이제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선정해서 바닥 충격음 그 성능을 측정해서 사용 검사권자인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했고요. 예.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시공이나 그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사업 주체는 이를 이 조치 기한 내 결과를 보고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국민권익위에서는 어떤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지 저희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남아서 좀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정부도 층간소음 갈등을 입주민 간의 배려나 예의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사회 문제로 보는 인식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신속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전국 지자체로 이제 상담 업무를 확대하도록 권고했고요. 예. 그다음 건설사의 충격음 차단 성능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서 바닥 구조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하자 인정하고 하자 담보 책임 기간도 설정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려나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딱 눈에 들어오네요.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총괄과 임석빈 조사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